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다호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다호의 이 수프림 코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다호 이 대법원에서는 이 긴급 낙태를 이렇게 또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 낙태만 이렇게 또 2열 있지 않습니까? 이멀전시 룸에서 긴급 낙태만 이렇게 또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낙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성의 생명이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생명을 이렇게 또 살리기 위해서 이 긴급 이 낙태 수술을 이렇게 또 허용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면적으로 이 낙태에 대해 가지고 허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이 TV 토론회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 민주당한테 어느 정도 승리를 이렇게 또 안겨주게 되는 그런 꼴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페이버하게 이런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온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일시적인 승리이다라는 그런 소리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오늘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대선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아틀란타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 이 아틀란타에서 CNN 있지 않습니까? CNN에서 이 TV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시간으로 이제 9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부 시간으로 9시니까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시간은 이제 6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CNN에서 TV 토론회가 있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이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아마도 이 TV 토론회를 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지켜볼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번 토론회가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이렇게 딱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토론회도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하거든요. 6월 27일 오늘 이 토론회가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TV 토론회는 9월 10일 날 두 번째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전에도 한번 TV 토론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3년 반 정도, 3년 반 전에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이렇게 또 3년 반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됐다. 그리고 대선 있기 한 5개월 전에 이런 TV 토론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과연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TV 토론회가 끝날지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승리를 하는 그 사람이 아마도 요번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번 토론회 때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마 똑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둘 다 너무나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대뽀를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둘 다 이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 둘 다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또 갈림길에 이렇게 또 서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미국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앞두고 나토 수장, 이 나토 치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비난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토를 탈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요번 토론회를 이렇게 또 앞두고 이 나토 치프가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반 나토가 아니다. 이 나토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때 이렇게 나토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은 이 나토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나토 자체에 대해 가지고 반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나토 총장이 나토 치프가 트럼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감싸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이렇게 또 비쳤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올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느 한 여론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어떤 데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이제 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 치프는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부터 이제 나토에 돼가지고 미국이랑은 이제 끈끈한 연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토랑 잘 이렇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토랑 아주 잘 지낼 것으로, 강력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나토랑은 이제 강력한 동맹국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또 나토 치프가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트럼프가 되거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거나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토랑은 제발 좀 떨어지지 말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토를 이렇게 탈퇴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뭐 중국 이렇게 둘이 세력을 지금 굉장히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브릭스에 가입을 하려고 줄선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동맹국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유럽 국가들과 이렇게 동맹을 이렇게 또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좀 이제 동맹국이 못된 그런 나라들에서 이 브릭스, 러시아랑 이 중국이 이렇게 또 주로 이루고 있는 이 브릭스라고 하는 이 동맹에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러시아랑 그리고 이 중국이 지금 세력을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제발 이 나토에서 탈퇴를 하는 것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대선 토론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서 아마도 오늘 이후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 10시 한 30분 정도가 됐거든요. 오늘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이제 6시에 이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제발 좀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트럼프가 이번에 아마도 엄청나게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런 디베이트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강하거든요. 이제 말도 좀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무식하면 이제 용감하다고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이 우기는 걸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어쨌든 간에 이번 TV 토론회 때는 이 마이크 끄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TV 토론회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1분씩 답변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답변을 하는 와중에는 상대방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이렇게 또 꺼둔다고 하는데, 그때 트럼프가 소리를 치면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목소리가 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라는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내일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오늘 TV 토론회 잘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물티비타민 많이 드시나요? 이런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물티비타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연장을 해주는 것과는 이제 별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이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물티비타민을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비타민 같은 것들을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망률 개선을 하는 것과는 이제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물티비타민 같은 것들이나 뭐 비타민제들 안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비타민 같은 것들은 맛있는 음식을 섭취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좋은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건강한 음식들을 이렇게 또 네, 섭취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이제 비타민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이제 물티비타민들이나 이런 네, 다른 비타민들을 먹음으로 해서는 네, 생명의 연장은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맛있는 거 잘 먹고 네, 잘 웃고 재밌는 거 보고 예, 뭐 여행 다니고 네,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막 돈 써가면서까지 막 물티비타민 막 비싼 거 네, 먹고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라는 게 네, 이 무언가를 이렇게 또 믿는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또 진짜 현실로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게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물티비타민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건강해진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계속 드시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별다른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물티비타민을 먹던지 안 먹던지 간에 생명 연장에는 전혀 관여가 없다고 하니까 40만 명을 추적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봤다고 하거든요. 40만 명이나. 그런데 비타민을 먹던지 안 먹던지 간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뭐 비싼 비타민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플라시보 효과를 이렇게 또 얻기 위해서는 그냥 뭐 코스코에서 파는 그런 비타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들 먹고 요거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건강해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어렵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신규 주택 이제 판매 건수도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건설사들에서 새로운 집들을 지금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신규 주택들에 대한 이 재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가 자그마침 9.3개월 정도의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금리가 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모기지율이 엄청나게 또 높기 때문에 이 집을 사는 사람들, 이 바이어들이 지금 집을 안 사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기존 주택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고, 그리고 새 집들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에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또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높은 상태로, 이 모기지율이 계속 이제 높은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어쩌면은 집값이 조금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올랐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멈추고 있고 지금 살짝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아마도 이제 조만간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계속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 오르는 것은 아마도 이 정도에서 끝나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제는 피크를 찍고 집값은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모기줄이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막 바이어들이 들이닥친다고 하면은 이게 다 서플라이하고 이제 디맨드, 공급과 수요로 집값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뒤로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가지고 이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통기한을 잘 보고 드시나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파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이제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유통기한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음식이 상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이 유통기한을 지났어도 이제 먹어도 된다 라는 그런 이 캠페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음식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음식 웨이스트, 푸드 웨이스트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이 투구투구라고 하는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이 주변에 있는 이 음식점들에서 음식을 팔고 이제 남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 대신에 이 앱을 통해서 싸게 산다고 하면은 그 음식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싼 가격에.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이제 푸드 웨이스트를 이렇게 또 줄이자라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나온 그런 이제 앱인데 그 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 캐나다에서 절대로 이 음식 같은 거 좀 이제 버리는 거 줄이자라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우선 봐라. 보고 스멜 우선 냄새를 맡아라. 그리고 이제 맛을 봐라 라고 하면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해가지고 이제 좀 괜찮다고 하면은 즐겨라 그 음식을 버리지 말고 푸드를 웨이스트를 하지 말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지금 이 유행을 이렇게 또 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버리는 그 쓰레기가 지금 차츰차츰씩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웬만해서는 이제 버리지 마세요. 이 음식이 얼마나 또 귀중한 것입니까?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음식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음식 웨이스트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음식이 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간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우선 보고 곰팡이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고 냄새가 맡아가지고 좀 이제 뭐 시큼한 냄새나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곰팡이가 있거나 냄새가 맡아가지고 막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과감히 버리시고 그런데 봐도 곰팡이가 없고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괜찮고 그리고 이제 맛을 봤는데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음식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그 적힌 것만 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베스트 바이지 않습니까? 이날 전까지 먹어야지 베스트다. 그런데 이날이 지나더라도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먹을 수는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식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특히 라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라면 같은 것들은 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은 지나도 먹어도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6개월 지난 것도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또 살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또 5년 동안 살았는데 아르헨티나 이 한인마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한인마트들에서 이 라면을 사면은 라면이 죄다 유통기한이 지나 있는 거야. 라면도 비싼데 거기에다가 유통기한도 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을 끓이면은 보면은 이 가루 수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루 수프가 원래는 가루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르헨티나에서 라면을 먹을 때는 그 가루 수프가 뭉태기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도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래도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해서는 버리지 마시고 잘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볼리비아 있지 않습니까?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군대 제네럴 있지 않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제네럴이 장갑차랑 그리고 이 탱크랑 몰고 대통령 국무로 이렇게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볼리비아를 보면은 이제 볼리비아가 원래 좀 이제 못 사는 나라거든요. 여기 이 남미에서도 좀 이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볼리비아인데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또 살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을 보면은 이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힘든 일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볼리비아에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힘든 일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만큼 남미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이렇게 또 볼리비아인데 그러면서 볼리비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군 참모총장이 이 제네럴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뒤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이렇게 또 일으켰대요. 탱크랑 장갑차랑 몰고 이 대통령궁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또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국민들은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국민들도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네, 구테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테타는 단 3시간 만에 끝났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제네럴 이 육군 참모총장이 탱크 타고 왔다가 네, 3시간 만에 그냥 이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은 이게 구테타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구테타를 일으켰었던 이 주동자 있지 않습니까? 이 주동자 3명을 모두 다 이렇게 또 갈아치우고 체포도 하고 그렇게 좀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 네, 3시간 만에 끝난 이 구테타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이게 실패로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 제네럴이 이렇게 또 잡혔단 말이에요. 이 군대 육군 사무총장이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서 이 제네럴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시켜가지고 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볼리비아를 보면은 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남미 전체가 좀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또 빠져 있으면서 볼리비아는 더 어떻겠습니까? 네, 볼리비아 역시 굉장히 지금 뭐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리비아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나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쇼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제네럴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다. 구테타 하는 척 이렇게 쇼를 해라. 라고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장갑차랑 이 탱크를 가지고 갔다가 3시간 만에 되돌아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또 잡혀버렸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주장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짜 아무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제네럴의 말이 맞는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이 썩을 놈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제네럴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이 지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 이렇게 또 잘 넘긴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정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가지 이제 쇼 같은 것이기도 하면서 좀 이제 어렵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만약에 실제로 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쇼라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또 얻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쇼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제네럴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또 얻으려고 했다가 무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또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실패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이렇게 정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무력으로도 되지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조종을 해가지고 막 브레인워시를 해가지고 트럼피들한테 막 무력으로 막 쳐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사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또 선동을 해가지고 이런 바이올렌스를 만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1%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그런데 신규 고용 지표는 살짝 조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신규 고용 지표는 살짝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기존으로 이렇게 잡레스 클레임 해가지고 이제 돈 타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많이 내려가지 않고 지금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미국의 주식이 지금 튼튼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지난 이 1분기에 GDP 있지 않습니까? 이 GDP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4% 정도의 이 GDP 성장률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 원래 뭐 생각을 한 게 1.3%였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0.1% 높은 1.4% 정도의 GDP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번 2분기 때는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는 2% 정도의 GDP가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은 뭐 엄청나게 뭐 침체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경제가 이렇게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이 모두 다 숨을 죽이면서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미국이 침체기 없이 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미국의 이 금리에 언제 인하를 하는지, 그리고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잘 잡는지, 그거를 모두 다 숨을 죽인 채 잘 이렇게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GDP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성장세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폭락도 없고, 그리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하락도 없고, 그런데 상승은 있죠. 지금 이 AI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 오르기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미국이 침체기 없이 잘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어제 주식 한 3%가 4%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의 시총이 드디어 2 트릴리언 달러가 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 기업들 중에 5번째로 2 트릴리언 달러를 넘은 그런 이제 기업이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2 트릴리언 달러 이제 넘은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 지금 이렇게 넘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개만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모두 다 이 미국 기업이라는 게 진짜 이 미국의 파워는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마존에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테무가 엄청나게 또 인기를 얻지 않았었습니까? 이 테무뿐만이 아니라 쉐인이라고 해가지고 패스트 패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 저가형 이 옷들을 이렇게 또 팔아 제끼는 이 쉐인도 지금 뭐 미국을 엄청나게 지금 강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알리익스프레스도 미국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아마존이 저가형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은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테무가 실제로 미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쉐인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보면 이 쉐인에서도 패스트 패션 굉장히 싼 이 옷들을 엄청나게 잘 팔아 제끼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아마존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테무나 이 쉐인을 이렇게 또 베껴가지고 쉐인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 저가형 이런 옷들을 아마존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패스트 패션 아마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도 테무나 쉐인이나 이 알리익스프레스처럼 굉장히 싼 물건들을 중국에서 이 디렉트로 이렇게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지금 아마존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거의 베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 미국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이 성장을 해서 뭐 미국이 뭐가 좋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또 장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아마존이 이 쉐인이나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잘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 거 이렇게 또 쓰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이 미국에서 이제 50% 넘게 이렇게 또 점유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유율이 계속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 아래로 될 것 같다. 조만간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저가형 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10만 대 이상 팔려고 지금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이렇게 또 점하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테슬라 이제 팔리는 것을 보면은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뭐 주춤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테슬라 디자인에 좀 이제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 너무나 심플하고 이제 또 너무나 또 이 디자인을 울거 먹지 않았었습니까?
디자인이 뭐 너무나 똑같고, 이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2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디자인이 계속 이렇게 더 팔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지겨워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테슬라가 좀 비싸거든요. 다른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에서는 이제 저가형 차를 2만 달러대 이 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가형 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또 잘 팔린다고 하면은 10만 대 이상 이렇게 또 판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50% 이상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갈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에서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런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했는데 굉장히 짧게 끝났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주주총회가 이렇게 또 끝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AI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포화 상태이다. 컴페티션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계획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은 기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성능은 굉장히 좋으면서 이 칩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싸게 잘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이 남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비용 절감도 잘 할 수가 있고 싸게 칩을 성능 좋은 것을 잘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컴피티션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주식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르는 것은 어제는 4%에서 그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그렇게 뭐 임팩트는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가 예전에 그 닷컴 버블일 수가 있다. 뭐 당연히 미래이기는 미래이지만 너무나 섣불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너무나 섣불리 들어가가지고 주식만 이렇게 또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이 수익 실현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블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좀 숨죽이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보잉에서 또 이제 위슬 블로워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자 폭로를 한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보잉 787 있지 않습니까? 드림라이너라고도 하는 이 보잉 787에 대해 가지고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조 과정에서, 그리고 이 유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787을 계속 이렇게 또 운행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대지향을 이렇게 또 몰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위슬블로워, 이 내부자 폭로가 이렇게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보잉을 보면은 이 보잉이 737 맥스 있지 않습니까? 이 737 맥스가 실제로 두세 대가 이렇게 픽픽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이렇게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보잉에서는 잡음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737 기종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문제가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간다라거나, 뭐 바퀴가 떨어진다라거나, 뭐 패널이 이렇게 또 날아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보잉은 계속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위슬블로워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737이 아니라 787이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기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잉은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불안한 상태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주식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위슬블로워 이제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잉 787기에 대한 한 10대 정도는 심각한 이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리바이스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청바지 같은 것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리바이스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약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약간 못 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바이스 이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리바이스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리바이스 주식 어제 15%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리바이스에서는 살짝 빗나갔다고 하거든요. 이 목표 매출에 이제 살짝 빗나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주들에 대해 가지고 디비덴드 있지 않습니까? 네, 분담금을 조금 더 늘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바이스 주식은 엄청나게 15%나 이렇게 더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 주식들을, 이 기업들을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진짜 결과로 잘 말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 있지 않습니까? 매출을 얼마만큼 잘 내놓는지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이 매출에서 이익을 얼마만큼 잘 챙기는지에 따라가지고 주식이 잘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폭락을 하는지 그거를 잘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